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초박빙 또는 동률 접전을 펴고 있습니다. 공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월 건설 경기 신뢰지수가 8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한 주택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입출금 $600 이상의 은행 계좌를 IRS에 보고하겠다는 백악관과 재무부의 방안이 강한 역풍을 맞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10년 만에 매출과 고용에서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B70이 미국에서 2022년 올해의 SUV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오차 범인의 초박빙 또는 동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물결에 공화당 영킨 후보가 열세에서 동률 접전으로 바꿔놓고 있으며 민주당의 맥컬리프 후보는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스타 정치인들을 총출동시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2일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에도 누가 버지니아 주지사가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2주일 전 각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가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에게 고작 2.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어 오차 범인의 초박빙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8% 동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간 주지사를 지냈고 연임 금지 때문에 한 텀을 건너뛰고 재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는 주지사로서 20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 성적을 토대로 민주당의 핵심 복지를 더 확대시키려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테리 맥컬리프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글렌 영킨 후보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출마한 것이라고 연결짓고 버지니아에서 트럼프 입김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컬리프 후보는 최근 영킨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들을 총출동시켜 최후의 일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는 버지니아를 교육과 비즈니스하기 더욱 좋지 않은 곳으로 만든 민주당 정치인 대신에 경제와 비즈니스, 교육을 되살릴 공화당 후보로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m not a politician. I've spent the last 30 years building business and creating jobs.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글렌 영킨 후보는 민주당이 한인 등 아시아계가 가장 중시하는 TJ 과학고 등 영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지게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가 토론에서 교육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가 조기 투표에서 2017년에 비해 민주당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열정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어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와 동률 접전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선거에서 누가 버지니아 주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블루웨이브의 지속이냐 레드웨이브의 회생이냐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까지 판가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미 전역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0월 건설 경기 지수가 80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한 주택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지수가 50을 넘으면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5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인데요. 미국이 이미 지난달부터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발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월 건설 경기 신뢰지수가 또다시 4포인트 올라 80을 기록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매달 9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신규 주택 판매를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켓와치에 따르면 10월 건설 경기 신뢰지수가 80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국의 공급망이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시장은 10월 건설 경기 신뢰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을 깨고 상승한 겁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미 달러의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해 경제학자들의 경제 전망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주택 모기지 금리에 힘입어 크게 호조를 보이며 미국 경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설업자들은 원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제리 하워드 CEO는 공급 부족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콘크리트부터 집안을 채울 빌트인 가전제품까지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목재 가격 인상과 공급망 차질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회 측은 주택건설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입출금이 $600 이상인 은행 계좌를 IRS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던 백악관과 재무부 방안이 강한 역풍을 맞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은 거센 반발을 사자 연간 $600 이상을 $10,000로 올리고 임금 소득은 제외해 일부 계좌만 적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1년에 $600 이상 입출금한 은행 계좌들을 모두 파악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가 업계와 공화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민주당 진영에서의 회의론 등 역풍에 휘말려 사실상 좌초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은행들이 IRS에 1년에 한 번 보고통 요구하려던 대상을 연간 $600 이상의 입출금 계좌에서 연간 $10,000로 올리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간 입출금 $10,000를 계산하는데 임금 소득은 제외키로 수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규모 입출금이나 잔액이 남아있는 일부 은행 계좌들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10,000 이상으로 올리되 임금 소득의 입출금은 제외토록 하는 수정안도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짜리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의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입출금이 $600 이상이면 은행들이 1년에 한 번 IRS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서 거의 모든 계좌들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를 포착해내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가 제시했던 입출금 $600 이상 은행 계좌의 IRS 보고안은 그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논란을 사며 거센 반발과 공격에 부딪혀 민주당 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600 이상의 입출금을 은행이 보고해야 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재무부가 매번 보고가 아니라 연간 입출금 총액이 $600 이상의 계좌만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 이상의 입출금이면 거의 모든 계좌들이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와 공화당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이라는 거센 반발과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돈은 물쓰듯 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걷어들이고 민간의 푼돈까지 추적하려 한다는 강한 비판에 시달리고 선거 전에도 악재가 될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그 시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10년 만에 매출과 고용에서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10년 후인 2021년을 비교한 결과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서 12%로 3배 이상 높아졌고 종사자들은 510만 명에서 1,765만 명으로 역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인터넷 기반 사업이 급속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매출과 고용이 10년도 채 안 돼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에는 3.7%에 불과했으나 2021년 올해는 12%로 크게 올라가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2012년 510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1,765만 명으로 역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요 연도별로 성장 과정을 보면 2008년에는 305만 명이 고용됐고 GDP에서 2.1%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는 510만 명이 3.7% 점유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1,038명의 6%로 두세 배 급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 현재는 1,765만 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고 미국의 GDP에서 11%를 차지해 배가 된 겁니다. 올 현재 광고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미디어 직종 고용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밍,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스트리밍, 팟캐스트 등 디지털 연예 분야의 고용은 3배 늘어난 데 비해 매출은 10배 이상 급증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크리에이터들의 한 모임은 회원수가 20만 명으로 연예계 최대 노조인 16만 명보다 많고 음악가 연맹 8만 명, 작자 노조 2만 4천 명, 저자 노조 9천 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뉴스 정보 분야의 종사자들도 14만 2천 명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3배나 급증해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85만 명은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밝혀 자영업 형태로 경영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45만여 명은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온라인 기반 업체와 함께 일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공용 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B70이 미국에서 2022년 올해의 SUV로 선정됐습니다. 제네시스는 포드와 지프, 폭스바겐 등의 SUV 모델을 제치고 최종 선정됨에 따라 미국 내 SUV 시장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GB70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안전성은 물론 주행 성능과 진보적 디자인 등 6개 요소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GV70이 글로벌 SUV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에서 2022년 올해 SUV로 선정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트렌드의 2022년 올해 SUV에 제네시스 GV70이 최종 선정된 겁니다. 2022년 올해 SUV 평가는 총 33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단은 안전성, 효율성, 엔지니어링 우수성, 주행 성능, 가치, 진보적 디자인 등 6대 요소를 기반으로 실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GV70의 뛰어난 운전 경험과 두드러지는 디자인, 뛰어난 가치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터트렌드의 올해 차는 지난 70년간 까다로운 심사와 엄격하고 공정한 테스트로 결정돼 왔으며 매년 치러지는 행사 가운데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34개 모델과 경쟁을 벌여 올해 SUV로 선정된 제네시스 GV70에 대해 모터트렌드는 안전과 효율성, 가치, 디자인 혁신, 엔지니어링, 퍼포먼스 등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며 신선한 디자인과 넉넉한 출력, 안락한 승차감과 인상적인 사양 패키지로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GV70은 유럽과 미국, 일본을 모방하지 않은 고유의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별히 아쉬운 것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GV70이 2022년 올해 SUV로 선정되면서 앞으로의 판매 실적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키는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키를 믿습니다.